많은 사람들과 매체들은 9월달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9월달에 지금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오늘 한국 추석이라고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한번 해보는데, 일단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근데 지금 올린 거 거의 까먹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7,101달러. 이더리움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1658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명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좋은 분위기가 10월달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에도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11월 말과 12월 사이에 제가 며칠 방송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전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도 상당히 늦춰질 것. 공화당의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강하고 열정적인 암호화폐 보유자,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볼 수가 없죠. 본인 NFT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존 리드 스타크의 말에 따르면은 확실히 바이든 그리고 그에 충실한 똥강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게리 긴슬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의 예측이 맞다라면은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11월쯤에 있는데 그때까지도 현물 ETF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정말 그때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인가? 다음으로 트위터 창업자이자 열렬한 비트코인의 팬인 잭 돌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최근 15개 국가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베트남,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 향후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의 숫자가 이전 조사 때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전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감소했으나 그래도 평균치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다수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나라들 중에 해당 국가에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특히 비트코인이 크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그 나라 법정, 통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피처로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에 큰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정 통화 및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고금리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몇 명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 제임스 버터필 코인쉐어스 연구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면 암호화폐가 주식시장과 분리돼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가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되면 기업 마진을 압박해서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높은 금리로 인해 연준의 정책적 실책이 부각되고 통화정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어서 FX 프로의 시장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성장하려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필요하다. 은행 문제나 정부 지불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임스 바다필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만약에 긴축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 침체 신호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한들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왜 내리게 됐는지가 중요하며 그 이후에 시장 반응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글래스 노드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지난 1년간 유통 물량, 비트코인 유통 물량 중에 70%가 이동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약세장은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고 신념이 강한 혹은 존나게 물린 존버들만 남아가지고 저점에서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할 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세장 끝 시그널로 이를 풀이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76.09%가 지금 비트코인을 꽉 붙들고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 고래와 채굴자들이 던지지만은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는다. 한번 시원하게 가지야. 여기서 채굴자들만 그만 던지고 축적을 시작해 준다라면은 좀 더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그래도 이 채굴자의 도움 없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9시간 전에 비트코인이 50일 지수 2평을 뚫을 수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28,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맞췄다라고 하면서 다음 목표는 28,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었던 알트코인들도 약간은 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비트코인 추세를 깨고 고개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 32,000달러를 깨지 못하면은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뚫는다라면은 34,000달러까지도 넘보면서 신고를 경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상승에서 비트코인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해서는 알트코인들 및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도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채널을 타고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한번 지지 확인도 하러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에 관련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런 식으로다가 또 예측을 했었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렸었다라고 했었는데 게리 겐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미뤄버립니다. 승인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이 심사 결과 미루는 것을 앞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바네크와 아크인베스트 이더리움 선물 ETF 결정을 각각 크리스마스 및 크리스마스 후로 옮겼습니다. 12월 25일 및 26일. 역시 하는 일 없는 게리 겐슬러, 일하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의 도움 없이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아담 앤 이브 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지고 거래소 보유량이 겁나게 줄었었다는 이더리움, 이번에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이어서 저도 어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게리 겐슬러의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참석 관련된 추가 소식입니다. 많은 하원 의원들의 다구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가를 부라리고 달라드는 게리 겐슬러를 제가 독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하다 이제 의원 중에 한 명이 깝깝해가지고 이런 질문까지 던졌다라고 합니다.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 게리 겐슬러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증권 매니아 같은 녀석아, 그러면은 포켓몬스터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증권 거래로 포함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자 게리 겐세이는 아니, 그거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토레스 하원 의원 물어보기를, 야, 그러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한다면은 이 포켓몬 카드가 증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다시 한번 어리버리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며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게리 겐슬러 및 미국 SEC는
미국 내에서 확실한 암호화폐 규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조 바이든 백 믿고 억지로 우기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코인베이스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 쪽에서 해결을 못 보면은 더 이상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이 규제를, 그 결정을 확실히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다가 계속해서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 이어서는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메이커다오. 가격이 많이 오르자 거래소 잔고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소가 보유하는 물량 5% 정도가 증가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정 및 하방 압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동시에 지금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두 마리가 대량으로 메이커다오를 사들였는데 한 고래는 19억 7천만 원어치, 그 다음 고래는 10억 8천만 원어치 메이커다오를 쟁였습니다. 야, 돈 많다. 부럽네요. 이어서는 메이커다오만큼이나 최근에 열기가 뜨거운 체인링크. CEO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만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구현한 암호화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덧붙이기를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브릿지, 블록체인 간의 이동을 돕는 브릿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것이 맞죠. 계속해서 브릿지들은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추석을 맞이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꼰도영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자, 미국에 가기 싫다. 나는 SEC와의 신문 요구를 거부한다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미국 가게 되면은 작살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필사적으로다가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권도영의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기를 몬테네그로에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권도영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은 사법 권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한 서면 증언도 미국 법률 하에서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자, 과연 권도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은 어제 공개된 영상이죠. 메타, 페이스북의 메타가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기사를 찾아봤는데 좀 소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 추석이어가지고 다들 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공유를 해보는데, 이 스마트 안경이 무엇이냐면은 wherever you go, understand what you're. 이 안경을 쓰고 뭐 유적지를 방문한다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게시판이라든지 설명을 보게 된다면은 안경이, 스마트 안경이 AI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설명 및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만약에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도 AI가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안경인데, 또 다른 기능으로는 라이브를 할 때 안경으로 바로 라이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Everybody is ready to race, and I am getting ready to. Let's go. Switching to glasses. Being able to share what you're doing live with your friends and. 자, 스트리밍을 하다가 안경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안경의 카메라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격은 $30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판매 날짜는 10월 17일, $299. 이것을 왜 공유를 하느냐? 계속해서 AI 관련된 개발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된 코인들 다시 한번 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 때 인사를 드려본 크립토토마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추석 특선 영화보다 재밌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청료 주기를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좋아요 및 댓글,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을 주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제 링크를 통해서, 제 영상 밑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